네,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3팀 임채린입니다. 뷰티 업종 T사 광고 제안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시장 현황, 자사 분석과 핵심 전략, 매체 전략, 소재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랜드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진 임채린 마케터입니다.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맥락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자신 있게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입니다. 국내 뷰티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로 2023년에는 약 22조 원 규모에서 2028년 25조 원까지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연 저자극 성분, 가성비 프리미엄, 리뷰와 SNS 기반의 신뢰를 구매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로 인해 개별 브랜드물보다 플랫폼 중심으로 구매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브영은 2024년 매출 4.8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시장 점유율 68%를 기록하며 업계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전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2024년에 마이너스 2.4%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올리브영은 전년 대비 20에서 25% 성장하며 뷰티 시장 내 유일한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전국 1,300여 개 매장과 온라인몰, 오늘드림 서비스가 연결된 옴니채널 구조는 소비자 접점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내 노출 경쟁이 심화되었고, 외부 트래픽 유입을 위한 메타 협력 광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확산 전략을 실행하고 리타게팅을 통해 전환을 극대화하는 것이 브랜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됩니다. 다음은 자사 분석과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사는 자연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브랜드입니다. 통병풀과 쌀 같은 피부 친화적 원료를 사용해 특히 민감성 피부도 안심할 수 있는 저자극 포뮬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해 신규 고객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높은 만족도로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올리브영과 자사몰을 통한 유통망을 갖추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구매 채널을 제공합니다. T사의 주요 타겟은 20에서 40대 여성,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입니다. 이들은 피부가 민감한 경우가 많아 저자극 자연유래 성분을 선호합니다. 제품 선택 시 성분, 인증, 후기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합리적 가격대의 제품을 선호해 재구매율이 높은 소비자군입니다. 탐색 행동을 보면 올리브영 세일, 클렌저 추천, 저자극 토너 같은 검색을 활발히 하고 뷰티 인플루언서 콘텐츠와 실제 후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T사는 민감 피부 소비자에게 맞춤형 메시지 소재를 통해 신뢰를 쌓고 동시에 올리브영 채널 중심으로 검색 및 탐색 고객을 공략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포지셔닝 맵은 인지도와 가격대를 기준으로 시장 위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우측 상단은 키엘, 라네즈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중간에는 닥터지, 마몽드, 이니스프리가 있습니다. T사는 합리적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인지도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나 자연성분 저자극 포뮬라와 올리브영 채널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 잠재력을 지닌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T사의 수합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T사는 자연성분과 저자극 포뮬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신뢰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요인입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낮은 인지도와 운영 경험 부족, 그리고 리뷰수 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마케팅 활동과 고객 확보 전략을 통해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회 요인을 살펴보면 K-뷰티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클린 비건 뷰티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뚜렷하고 H&B 채널에서도 신규 브랜드 진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는 T사가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외부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은 프로모션 경쟁 심화와 유사 제품 확산, 그리고 이미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과의 경쟁입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포지셔닝과 마케팅 전략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수합 분석을 요약하면 T사의 약점은 낮은 인지도와 리뷰 데이터 부족입니다. 반면 저자극 트렌드와 올리브영 신규 입점이라는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제품 차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올리브영 플랫폼 내에서 노출 경쟁력과 전환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 도출된 핵심 전략이 바로 인지도 확대, 전환 강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 성장입니다. 먼저 인지도 확대 전략입니다. 세일 기간에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 매출 증대를 극대화하고 상시 캠페인에서는 20에서 54세 여성 신규 타겟을 꾸준히 확보해 브랜드 검색량 증대와 PDP 유입을 견인합니다. 둘째, 전환 효율 강화 전략입니다. 부족한 리뷰 후기를 광고 타겟팅으로 보완하고 카탈로그 조회자, 장바구니 고객, 최근 구매 제외 고객을 대상으로 리타게팅을 강화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성장 전략입니다.
상시와 세일 캠페인을 병행 운영하면서 전환 데이터를 축적하고 효율이 높은 타겟과 소재를 선별해 장기적으로 자사몰 CRM 확장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즉, 인지도 확보, 전환 강화, 장기 성장 기반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T사의 올리브영 성장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매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광고 매체는 메타 협력 광고와 구글 디맨드젠 이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뷰티 시장에서의 올리브영 위상은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리브영 플랫폼 내에서 노출 경쟁력과 전환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으로 이 두 매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메타 협력 광고는 올리브영과 API로 연동되어 전환 추적이 가능하고 플랫폼 내 구매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디맨드젠입니다. 올영 세일 시점에 유튜브, 디스커버, 지메일 등 프리미엄 지면을 활용해 신규 탐색 고객을 대량 확보하고 이 트래픽이 다시 메타 협력 광고 전환 풀로 연결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즉, 메타 협력 광고로 전환 효율을 관리하고 구글 디맨드젠으로 신규 탐색 수요를 확장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T사의 올리브영 성장을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트래픽 광고와 협력 광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트래픽 광고와 협력 광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환 추적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 트래픽 광고는 올리브영 외부 계정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픽스 설치가 불가능하고 결국 광고 클릭 이후 실제 구매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은 발생해도 이탈률이 높고 CPA는 올라가며 로아스는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올리브영 협력 광고는 API 기반으로 전환 추적이 가능합니다. 클릭 시 바로 올리브영 PDP로 연결되고 실제 구매까지의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캠페인의 효율을 정확히 측정하고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 광고는 단순 트래픽 유입을 넘어 전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광고 방식입니다. 올리브영 메타 협력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신규 고객 유입을 담당하는 다바와 전환을 강화하는 다트입니다. 이 두 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바와 다트는 반드시 별도의 캠페인으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균형 있게 예산을 분배하고 이후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중을 조정합니다. 상시 캠페인은 탐색, 신규, 전환까지 풀퍼널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세일 캠페인은 신규와 전환, 두 축에 집중해 단기간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T사의 올리브영 메타 협력 광고 캠페인을 크게 세 가지 전략축으로 나눠 전략을 세웠습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상세 페이지 조회, 구매 단계를 강화하는 신규 캠페인, 그리고 전환을 극대화하는 리타게팅입니다. 즉, 신규 유입부터 전환으로 이어지는 풀퍼널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탐색 캠페인은 잠재 고객 타겟팅을 통해 브랜드를 모르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세팅에서는 관심사나 카테고리 제한을 최소화해 범위를 넓히고 머신러닝이 신규 모수를 폭넓게 찾도록 합니다. 다만 최근 180일 내 제품을 조회한 고객은 제외해 리타게팅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즉, 탐색 캠페인은 신규 유입 전용풀을 넓히고 이후 리타게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퍼널의 첫 역할을 합니다. 신규 캠페인은 상세 조회자 기반으로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풀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타겟 범위에는 28세에서 54세 여성으로 설정해 핵심 소비층을 중심으로 하고 뷰티와 스킨케어 관련 관심사, 그리고 구매 의도가 뚜렷한 행동 기반 타겟을 결합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관심사만이 아니라 실제 구매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테고리까지 함께 반영해 단순 탐색 고객보다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적으로 공략합니다. 또한 언어는 한국어로 제한하고 기존 카탈로그 반응 고객은 제외해 불필요한 중복 노출을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캠페인은 PDP 상세 조회와 구매 직전 단계 고객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탐색 캠페인에서 유입된 신규 고객을 전환 단계로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리타게팅 캠페인은 이미 브랜드와 접점을 가진 고객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세팅에서는 최근 180일 내 제품을 조회한 고객, 장바구니 담기 고객, 그리고 과거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까지 포함해 전환 가능성이 높은 풀을 넓힙니다. 다만 최근 10일 내 구매자는 제외합니다. 이미 구매한 고객에게 동일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제외 조건을 둔 것입니다. 결국 이 캠페인은 관심은 있었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은 고객을 다시 설득해 전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상시 운영과 올리브영 세일 기간 운영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상시 캠페인은 브랜드 인지도를 꾸준히 쌓고 신규 고객 모수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축적한 타겟 데이터가 세일 시점에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올영 세일 캠페인은 단기 매출 극대화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세일 캠페인에서는 평소보다 예산을 집중 배분해 신규 노출과 전환을 동시에 극대화하고 상시 캠페인은 안정적인 성과와 데이터 축적을 담당하는 구조로 분리 운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브랜드의 장기 성장과 단기 매출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시 캠페인에서는 탐색, 신규, 전환까지 모두 포함한 풀퍼널 전략을 운영합니다. 예산은 탐색 약 32%, 신규 약 18%, 리타게팅 다트 약 50%로 배분합니다. 특히 리타게팅에 가장 큰 비중을 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면서 신규와 탐색 캠페인으로 성장 잠재력을 함께 키우는 구조입니다. 세일 캠페인에서는 신규 단계를 생략하고 상세 조회와 리타게팅 두 축에만 예산을 집중합니다. 탐색 캠페인 약 30%, 리타게팅 캠페인 약 70%를 배분해 세일 전에는 기대감을 형성하고 세일 기간에는 빠르게 구매 전환을 끌어올리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소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사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증거 기반 신뢰, 카테고리 내 차별성, 플랫폼 신뢰 레버리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사회적 증거 기반 신뢰입니다. 단순히 제품 장점만 강조하는 대신 실제 소비자 리뷰를 기반으로 한 광고 소재를 제작합니다. 이런 실제 경험을 담은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여기에 피부 저자극 임상시험이나 피부과 테스트 완료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고 올리브영 내 만족도 지표 같은 공신력 있는 근거도 더하면 신뢰가 더욱 강화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카테고리 내 차별성입니다. T사가 가진 강점은 자연 유래 성분과 저자극 포뮬라입니다. 대표 성분인 통병풀과 쌀은 단순히 자연 성분이 아니라 민감 피부에 특히 적합하다는 점에서 경쟁사 제품과 확실히 구분됩니다. 이미 많은 브랜드가 시카 성분을 활용하고 있지만 T사는 피부 자국 0.00 등의 비교용 메시지를 통해 경쟁 브랜드와 명확히 차별화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플랫폼 신뢰 레버리지입니다. 올리브영이라는 채널 자체가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T사는 실제로 올리브영에서 1위를 기록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광고 메시지에 반영해 올리브영 토너 카테고리 1위 달성, 화해 파우더룸 1위, 이처럼 사실에 기반한 표현을 쓰면 브랜드 신뢰도가 크게 강화됩니다. 즉, T사는 실제 리뷰 기반 소재, 성분 차별화, 그리고 올리브영 1위 성과라는 세 가지 축으로 신뢰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T사의 매출액을 붐업할 수 있는 올리브영 세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영 세일은 매출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난해 기준 세일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결제 건수는 약 2,500만 건에 달했습니다. 방문 회원 수만 600만 명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고객이 집중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단순히 협력 광고만으로는 외부 신규 수요를 모두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글 디맨드젠을 활용합니다. 디맨드젠 운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일 시점 낮은 CPC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유입을 늘리고 이후 전환과 리타게팅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고객풀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올리브영 PDP 조회와 탐색 지표를 높여 구매 전환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셋째, 이렇게 유입된 고객은 리타게팅 풀을 확장시켜 전환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디맨드젠은 단순히 클릭 확대를 넘어 브랜드 검색량과 스토어 유입까지 견인하여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구글 디맨드젠은 세 가지 지면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먼저 유튜브에서는 영상 소재를 활용합니다. 뷰티 제품의 사용감과 USP를 직접 보여줄 수 있고 긴 체류 시간을 바탕으로 높은 몰입도와 메시지 전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메일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배너형 소재를 씁니다. 프로모션 메일을 확인하는 맥락에서 짧고 직관적인 배너가 효과적이어서 세일 메시지를 빠르게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에서는 이미지 중심의 비주얼 소재를 활용합니다. 사용자가 피드를 스크롤하는 환경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 컷이나 세일 비주얼 같은 강렬한 이미지가 적합합니다. 즉, 각 지면 이용 맥락 소비자 행동에 맞춰 소재 포맷을 최적화해 노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네 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현황입니다. 올리브영 세일은 매출 성장을 이끌 기회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핵심 전략은 인지도를 넓히고 전환 효율을 강화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기 성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매체 전략은 메타는 상시 풀퍼널로 운영하고 구글 디맨드젠은 세일 시점에 집중해 매출 볼륨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전략은 사회적 증거와 플랫폼 신뢰를 활용하고 카테고리 차별성을 강조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의 기회와 과제를 정확히 짚고 풀퍼널 구조 속에서 매체와 소재를 정밀하게 세팅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제안으로 현재 T사와 광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마케팅 지표를 넘어서 브랜드의 흐름을 읽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테림 마케터입니다. 브랜드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함께 설계할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네임카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